이제 방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반을 넘어가서 아마 그래도 방학이 하루 정도 있었는데 좀 휴식을 취하셨나 모르겠네. 선생님하고 다르게 너희들은 또 스케줄이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그지? 우울한 표정 짓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 예. 그래도 조금 더 낫길 바라면서 또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개념은 순서쌍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봅시다. 순서가 아니라 순서요. 어떤 말인지는 대충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경험이 있을 것인데 좀 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라지 X라고 하는 집합을 A, B, C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라지 Y라고 하는 집합을 1, 2, 3, 4라고 얘기를 합시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냐면 함수라고 하는 것이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역, 정의역, 치역 등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함수가 된다는 조건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정의사도들이 화살을 반드시 한 발씩만 쏴야 한다. 두 발 쏴서 안 된다. 그리고 놀고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했었죠. 자, 이제 얘를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면 순서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우의 수를 이미 배우셨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좌표평면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얘네들을 X의 좌표와 Y 좌표를 이렇게 컴마를 이용하고 가로를 이용해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는 거죠. 만약에 집합 X가 이렇게 A, B, C 원소를 갖고 있고 집합 Y가 1, 2, 3, 4 갖고 있다면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순서쌍이 나영아 수고했어 고마워 아니 고마워는 아니고 수고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순서쌍 몇 개 있습니까? 보시면 이게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되게 쉬워요.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몇 개 있겠어? 그렇죠. 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니까 전체 몇 개의 순서쌍이 나타날 수 있겠다? 12개의 순서쌍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X 자리에 A, 그 다음에 Y 자리에 1부터 4까지 숫자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순서쌍이 몇 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C, 4까지 이렇게 12개의 순서쌍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집합으로도 같이 한번 오랜만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가로 열고 x, y라고 하는 순서쌍을 원소로 갖습니다. 그 x, y에서 x하고 y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보시면 x는 어디에 속하는 원소? 그렇죠. 라지 x의 원소이고요. y는 어디의 원소? 라지 y의 원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프야, 그래프. 너희는 이미 뭐 원의 방정식에서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혹은 2차 방정식에서 그래프를 그려보긴 했지만 이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하나씩 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게요. 조금의 고정관념에서만 벗어나 봅시다. 학생들한테 여기가 원점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1, 2, 3, 4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A, B, C가 뭐야 라고 하시면 애들 보통 못 찍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가 A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예. B가 여기라고 하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가 왜 B예요가 아니라 B가 여기라고 하자입니다. 그냥. 오케이? 그리고 C가 여기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순서쌍들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여기 배시는 여기 계시는 주황색 네모 박스 점은 X가 A니까 여기 어딘가에 Y가 1이니까 여기에 있겠네 라는 거죠. 얘네들이 겹치는 라인에. 여태까지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어디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이 녹색 박스는 C, 4라고 하는 X가 C이고 Y가 4인 요 두 개의 점에 겹치는 요 점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녹색 박스의 의미가 될 것이다. 즉 그래프 상황에서 하나의 점들이 의미하는 게 집합 입장에서 원소가 된다는 생각을 좀 연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받아들이시고요. 이거를 이제 이산적인 별량들이 아니라 연속적인 별량들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건데 학생들이 이제 좀 말이 어려운 게 이산적이고 연속적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말을 굳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산적이다라는 말과 연속적이다라는 말은 너희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배우실 때 확률이라는 책을 배우실 때 통계라는 파트를 배우실 때 이산 확률 분포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연속 확률 분포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산이다, 연속이다는 말은 수학적인 용어니까 저 새끼 일부러 어려운 말 골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산적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별량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속적이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 사이가 그렇죠. 쭉 이어져 가는 걸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산적인 변량들이 있을 때는 점들로 그래프가 표현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연속적이 되었을 때는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선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그래프가 표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 그래프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예전부터 그래프 그려 참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단원을 기점으로 정말 그래프 게을리 그리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재수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수학은 기하학을 정말 잘해 두시는 게 대수학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표현했던 함수의 표현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x라고 하는 집합과 y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2와 4와 6이라는 원소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1과 2와 3과 4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f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2는 2로, 그 다음에 4는 1로, 그 다음에 6은 3으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x에서 y로 대응하고 있는 함수 f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함수에서 이렇게 이산적인 변량들의 상태에서 원소와 원소끼리 대응을 나타내는 게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얘들아 너희가 보기에 이게 지금 함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함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시면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자, 정의역과 치역이 x축, y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기 라지 x가 쓰는 경우가 뭐가 더 많냐면 보통은 스몰 x가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y라고 쓰는 경우보다 뭐라고 보통 많이 쓰냐면 스몰 y라고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x의 값은 2와 4와 6이라고 했으니까 2인 곳과 4인 곳과 6인 곳을 체크해 놓고요. x가 2였을 때에는 2로 대응을 시키세요 라는 뜻이니까 높이값이 2였을 때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겠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4였을 때 1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1인 순간도 역시 대응이 되겠네 이렇게. 6인 순간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3인 순간으로 대응시키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당부한 건 이거야. 워낙 상황이 간단하다 보니까 너희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건데, 내가 지금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이게 함수냐? 라고 물어보시면 네라고 대답 참 잘해요. 네, 함수예요. 내가 다시 똑같이 물어볼게. 이번엔 얘를 안 줬어. 오케이. 그리고 얘만 줬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셨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함수냐?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얘가 함수입니까? 자, 우리 함수의 조건 이제 다시 생각합시다. 함수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지. 자, 양쪽에 장단점이 생기게 되는데 아가들 잘 봐.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정의역이 뭐야? 라고 그러시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2와 4와 6이지. 정의역에 그 외적인 다른 원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게 명확하다 이해하시겠어? 그에 반해서 얘가 함수냐? 라고 물어보시면 정의역에 2하고 4하고 6 이외에 더 다른 값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잖아. 이 말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얘가 함수냐라고 물었을 때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다 이해하시겠니? 이 말 이해하시겠냐?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그래프를 똑같이 줘놓고 얘들아 정의역이 1, 2, 3, 4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오케이? 잘 생각해. 여기에 지금 현재 6이 대응되고 있는 이 값은 무시하면 그만이야. 오케이? 얘는 정의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대응이 됐다는 이 점의 의미는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긴 한데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려면 1과 3이 대응되고 있는 값이 있어 없어? 없다 이해하시겠어? 즉 현재 정의역을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왼쪽 동그라미에 있는 원소가 여기 봐 1과 3이 더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1과 3이 대응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이 그래프는 함수가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단다. 이해하셨니? 그러면 얘가 함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정의역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우리 학생들이 가끔 안타까울 때가 그래프를 읽는다라는 사실을 어설프게 알 게 뭐냐면 정의역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대충 선으로 찍 거져 있으면 얘가 함수라고 착각할 때가 덜어 있어. 그러니까 직선의 반드시 혹은 뭐 2차 반드시 포물선이 딱 보이면 쟤는 함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너희가 뭘 조심을 반드시 하셔야 되냐면 정의역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래프도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현재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함수가 아니겠지. 근데 너희가 만약에 x라고 하고 있는 집합을 저기는 왼쪽 동그라미와 마찬가지로 2하고 4하고 6만 정의역입니다 라고 말해버리게 되면 현재 이 상태에서는 2일 때 대응됐고 4일 때 대응됐고 6일 때도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함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됐음 등. 자, 두 번째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찾아볼게.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 그래프는 함수입니까? 이 그래프는 함수입니까? 자, 함수입니다. 예. 그럼 애들이 저 새끼 보소 정의역 또 정의 안 해놓고 이번에 또 함수라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정확하게 뭘 구분할 줄 아셔야 되냐면 잘 봐. 우리가 문제 내에서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면 문제 내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건 언급이 따로 없으면이야. 오케이?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실수 전체 범위를 정의역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아까 전에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봐. 현재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말을 해주던 혹은 아예 말을 해주지 않던, 그쵸? 이건 함수가 될 수가 없죠, 명확하게. 왜요? 실수 전체는 더 큰 문제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근데 얘는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면 정의역이 뭐가 된다고요? 실수 전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x의 값들에 따라서 정의가 다 돼 있으면 그만인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아가들 요거 그래프 있는 거 잘 봐. 가끔 학생들이 뭘 착각하냐면 선생님 얘가요 급격하게 작아지고 있다 보니까 언젠간 더 이상 왼쪽으로 가지 못하고 겁내 내려가고만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느낄 수가 있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 그래프였다고 한다면, 정말로 얘가 더 이상 왼쪽으로 못 나가는 그래프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쪽에다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어줘야 돼. 오케이? 너희가 만약에 그래프를 봤는데 점근선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속 커지니까 언젠가는 얘가 마치 쭉 올라갈 것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오른쪽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뭘 거준다고? 점근선이라는 걸 거줘야만 해. 아시겠니? 근데 점근선이 둘 다 없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왼쪽으로 하는데도 무리가 없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정의역이 오른쪽으로 하는데 제한이 없고 왼쪽으로 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실수 전체 내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 자, y값 8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얘가 또 함수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셔야 하냐면요. 방금 전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놀고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또 뭐가 안 되냐면 하나의 원소가 두 개 이상의 원소로 대응되고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x의 값일 때 y 값 결과가 두 개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자, 그걸 어떻게 따질 수 있게 되냐면 x축의 수직 또는 y축의 평행, 오케이? x축의 수직 또는 y축의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의 의미는 x축의 수직 또는 y축의 평행, 똑같은 뜻이야. 자, 그렇다면 잘 봐야거든. x가 이 값이었을 때 실제로 그래프와 만나는 점은 여기지. 오케이?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점마다 순서상 하나를 표현한다 이해하셨어? 따라서 현재 여기는 이 점의 자리를 우리가 잠깐 a라고 놨을 때 x 자리에 a의 값은 y 자리에 이 높이의 값으로 대응된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러면 a의 위치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왼쪽 동그라미가 a가 있을 것이고 오른쪽 높이의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의 위치는 오른쪽 동그라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a 값을 알파로 대응시켜라 라는 상황이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 한 개에 대응되고 있는 상태다. 현지야, 이해하시겠니? 여기가 됐습니까? 아가들아, 내가 X축의 수직 혹은 Y축의 평행의 선을 그었을 때 한 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여기 있는 원소 한 개가 여기 있는 원소 한 개로 대응되고 있다라는 표현이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어떻게 그 선을 그어 보시든 항상 always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돼.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가 되지 못하는 것도 한번 그려볼게. 네, 함수 돼요. 응? 응? 이 선을 그었을 때 몇 개 점에서 만나면? 한 개 점에서 만나면. 오케이? 자, 다시 봐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래프 중에서 함수라 불리지 못한 비운의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지. 기억나죠? 자, 그러면 아가들 봐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얘는 원의 함수가 아니라 뭐라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오케이? 자, 너희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것도 이산적인 변량대 대응인 것처럼 동그라미 두 개 사이에 대응 관계를 표현해 줄게. 현재 여기 X라고 하는 집합과 여기 Y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때, 자, 정의역의 젠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다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둘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제가 쓰고 싶은데 안타까운 게 마이너스, 뭐 개소리예요. 플러스 2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 사이의 X값이 이산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이지. 그럴 때는 왼쪽 동그라미 값을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다. 아시겠어? 그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1이라고 있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x가 1이었을 때 x축에 수직하게 혹은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본 거야. 이렇게. 되니? 그럼 아가들아, 점이 몇 개 생겨?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 하나와 여기 있는 점 하나, 빨간색 점과 주황색 점이 생긴다. 아시겠어? 자, 우리 이 점의 높이를, 여기 있는 이 점의 높이를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의 높이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아가들아, 내가 주황색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동그라미 사이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면 이 x값 범위 사이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값에서, 자, 높이가 1인 순간과 높이가 마이너스 1인 순간으로 두 번 대응했을 건데 1에서 이렇게 1로 대응하고 있는 게 주황색 화살표 주황색 점의 의미라고 한다면 1에서 마이너스 1로 대응하고 있는 게 바로 빨간색 점의 의미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랬니? 그럼 아까 생각해봐. 현재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여기 있는 이 표현만 보시면 이거 함수니? 아니지. 정의사도가 화살 두 발 쏘고 있으니까 아닐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 근데 그거를 그래프로 확인했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하시면 X축의 수직 혹은 Y축의 평행하게 선을 그어봤을 때, 오케이? 몇 개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두 개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이해하셨어? 그럼 아까 전에는 X축의 수직, Y축의 평행의 선을 그었을 때 몇 개 점에서 만났으니까 한 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고, 얘는 두 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함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의 함수라 불렀던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 불렀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아가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아가들아, 선생님 아까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 얘가 더 이상 오른쪽 나가지 못하면 여기 뭐가 있었을 거라고? 점근선이. 지금 여기 보이신 이 점선이 바로 점근선이야. 얘가 뭐라고? 점근선이라고. 아직 점근선이 좀 낯설 수 있어. 사실 왜 그러냐면 점근선이 원래 정식적으로 등장하는 건 유리함수 때부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리함수를 전혀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점근선이 뭐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돼. 점점 근접하는 선이야.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이 점근선에 점점 근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이 이 점근선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다가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닿진 않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봐볼게. 얘가 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얘가 함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제 알아야 돼. 자,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가 보통 함수라 하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을 때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x가 4보다 클 때 함수와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따라서 현재 이 상태, 즉 실수 전체의 정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함수냐라고 물으면 안 되지.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는 대응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재 이거와 동일한 그래프를 놓고 자, 정의역이 x는 4보다 작거나 작은 값들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해버렸어.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뭐가 돼버려? 함수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일단 정의역이 제대로 됐으니까 너희가 이게 실제로 함수화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려면 뭘 해야 된다고? x축에 수직하게 또는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봤을 때 몇 개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한 개 점에서 만나는지를 따져보시고 하나에서 만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라고 한다? 함수네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제가요 이 함수 이름을 y는 fx와 붙여놓긴 했는데 이것만 간단히 묻고 시작할게요. 얘는 함수입니까? 네, 함수죠. 눈치채시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특별한 제한 조건 없었으니까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갖고 있고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갖고 있는 그래프가 하나씩 대응하고 있으니까 두 개 점에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함수가 되는 건 맞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좀 읽어보려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현재 여기는 요 점의 x좌표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자, 주의하실 거 a는 어디의 원소입니까? 집합 x의 원소야. 오케이? 그때 이 점의 함수에 대응되어 있는 점의 높이는 우리가 보통 많이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함수 x 자리에 a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값이란 뜻으로 fa라고 많이 읽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걸 너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냐면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긴 하지만 저번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x의 집합에서 y의 집합, 즉 두 개의 동그라미 집합에서 서로 원소끼리 대응 관계를 많이 읽었잖아. 마가드 생각. 현재 a라고 하는 이 값은 왼쪽 동그라미에 넣어 있는 원소야, 오른쪽 동그라미에 있는 원소야? 그렇죠. 왼쪽 동그라미에 있는 원소가 a죠. 오케이. 자, 두 번째, FA라고 하는 원소는 어디의 원소일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원소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이 점이 의미하는 것은 A의 값을 FA로 대응시키세요라는 뜻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빨간색 점이 때마침 딱 여기라고 합시다.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좌표 평면을 보자마자 x값을 바로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x좌표는 항상 얼마? 0이죠. 자, 너희가 보시기에도 당연히 정의역 0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점으로 표현했다는 뜻은 fa나 이 값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따라서 0도 어디로 대응시켜라? fa라고 하는 값으로 대응시켜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 이해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보통 의미를 부여하면서 많이 읽는 값들 중에 하나가 x축과 만나는 이런 점들인데 우리는 그 점들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이미 예매해서 왔어. 알파라고 하는 이 값은 근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한다. 근. 오케이? 왜 근입니까? 잠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봐보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알파의 위치는 여기일 것이다. 약간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 값의 높이, 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는 얼마로 대응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으로 대응되고 있다라는 것도 바로 보실 거예요. 자, 선생님 방금 전에 높이가 0으로 대응되고 있는 이런 값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근이라고 불렀었는데, 근 또는 해 이렇게 불렀었는데, 얘가 왜 또 근 또는 해가 불리게 되는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얘 점의 높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 fx라고 하는 그래프의 높이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야.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현재 이 모습은 뭘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방정식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만약에 fx가 2차 방정식이었으면 이 자리가 2차식이 됐을 것이고, fx가 3차식이었으면 여기가 3차식이 나왔겠지. 즉 너희들이 좀 익숙한 값을 바꿔드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뭐 3x 플러스 4 이따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아가들아, 높이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선생님이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이걸 너희는 예전부터 풀어왔었잖아.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을 만났을 때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돌아갈 수도 있어야 하냐면,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뜻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의 x 좌표를 찾아주세요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야. 아시겠어? 오케이, 다시 한번 천천히 해줄게.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함수를 갖다 쓰고 오른쪽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에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그래프의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의 x 좌표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이 바로 근을 구해달라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대수학과 기하학을 양쪽을 다 잘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 우리는 지금까지 푸는 걸 되게 많이 연습했어. 사실 뭐 조리제법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뭐 치환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 더 많이 해가기 시작할 거냐면, 뭐 보기차나 아니면 상방방정식 이런 걸 안 풀진 않겠지만 그거보다는 좌변에 있는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그래프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을 많이 찾게 될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는 여기 있는 값을 좀 일부러 오른쪽 우변으로 넘기기도 다시 좌변으로 넘기기도 하면서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상황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보기 시작할 거란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셨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봅시다. 얘들아, 현재 이렇게 그래프 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 자, 1번 질문. fx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그렇죠. x가 뭐일 때? 알파일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걸 방정식에서 끝내지 마시고 부등식으로도 확장을 좀 시켜보시면 되는데, 그럼 fx가 0보다 큰 순간은 언제예요? 자, 이 말 뜻 알아들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봐. 이거 이해하셔야 돼. fx가 0보다 크다는 뜻은 fx는 이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를 말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0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의 의미를 갖고 있어. 오케이? 그럼 봐봐. 주황색 그래프가 높이가 0보다 큰 순간이라는 뜻이야. 높이가 0이라는 것은 당연히 x축이 높이가 0이다 이해하시겠어? 그거보다 위쪽에 그려진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고 있다 이해하셨니? 그럼 아가들아, 정확한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의 값이 알파인데 알파보다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은 x값 입장에서는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이때 해는 뭐가 됩니까? 하시면 x는 알파보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fx가 0보다 작은 순간 구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역시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다. x는 뭐보다 작다? 알파보다 작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부등식의 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음 등. 자, 24-3번 문제 풀어가 볼게요. 자, 두 집합 x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의 원소는 1, 2, 3, 4란다. 자, y라고 하는 집합도 역시 있고요. 그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래요. 자, 이 상황에서 함수를 말해줬는데 아가들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이런 기호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
이 f 땡땡하고 그 옆에 뭐 써야 되냐면 x 화살표 y라고 돼 있다는 이 기호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입니다. 치역이 y입니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즉 x에서 y로 대응되고 있는 함수라는 뜻이야. 자, 이 상태에서 함수를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x 화살표 x 플러스 1이라고 줬어. 자, 함수를 아가들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너희 스스로 당연히 바꿔낼 수 있어야겠지. x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뭐다? x에다 1을 더한 거라는 뜻이잖아. 따라서 이거와 동일한 표현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fx가 뭐가 된다? x 플러스 1이 된다. 당연하다. 됐니?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 플러스 1이라는 뜻이잖아. 따라서 f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에다 얼마 더하라? 1을 더하는 뜻도 된다. 됐니? 잘 봐. 가끔 애들이 치환하고 난 다음에 이거하고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내가 이 동그라미 자리에다 뭘 집어넣는 건 내 자유 아니야? 이것만 지켜주면 되지. 여기다 내가 8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8 집어넣으면 여기다 9 집어넣으면 여기다 9 집어넣는 거지. 내가 여기다 t 집어넣으면 여기다 t 집어넣으면 상관없다 하셨어? 오케이? 그럼 그 t에다 다시 x 집어넣으면 얘 나오는 거지. 이거 알겠니?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 내가 만약에 이 동그라미에다 x 제곱 집어넣으면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함수들이 다 같은 함수들이란다.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너무 고정적으로 fx는 뭐다라는 표현에 갇혀있지 말란 뜻이 아시겠지? 너희들은 이걸 이제 치환을 통해서 서로 바꿔보는 연습도 하실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함수를 집합으로 나타내달라고 했어요. 그럼 집합으로 나타내 봅시다. 동그라미 2개 그리시고 x라고 하는 집합과 y라고 하는 집합이 각각 있을 거고 여기가 1, 2, 3, 4 여기가 1, 2, 3, 4, 5 라고 써져 있겠죠. 자, 1은 어디로 연결시키면 되겠어? 2. 그쵸? 2는 어디로 대응시키면 되겠어? 3. 3은? 4는? 질문. 이거 함수입니까? 네, 맞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얘를 좌표 평면이 나타내 달래요. 자, 요거 조심하세요. 실제로 요것 때문에 거지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치사하겠냐 많은. 오케이? 좌표 평면이 나타내달라고 했을 때 점 딱딱딱 찍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x가 1이었을 때 2였을 때 3이었을 때 4였을 때 각각의 점이 4개 찍히게 될 겁니다. 맞지요? 자, 1일 때는 어디로 대응시키면 된다고? 2로요. 2였을 때는 어디로 대응시키면 된다고요? 3이요. 3이었을 때는 4요. 4였을 때는 5요. 그럼 일단 함수의 표현은 맞게 한 건데, 오케이? 너희가 조심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에서는 정의역이 누구다라는 게 명확하단 말이야. 그에 반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정의역을 너희가 제한해 주냐 안 제한해 주냐에 따라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정의역 x가 1, 2, 3, 4입니다라는 것은 명시해 줘야 돼. 항상 이거 명시해 주는 습관 들여. 만약 이거 안 돼갖고 감점 나가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 별것도 아닌 문제. 아시겠지? 오케이? 자, 3번. 자, 함수 f의 치역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뭐 다 구해놨으니까 우리 이 상태에서 치역 있는 건 뭐 어렵지도 않을 거야. 실제 화살을 맞은 새끼들. 오케이? 자, 우리 이거 마지막 요것만 연습하고 넘어갑시다. 그래프를 이렇게 주고 난 상태에서 치역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높이 값들이 무엇이냐라는 걸 읽으시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말해줬을 때는 치역이 2, 3, 4, 5가 맞는데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썼네. 그렇지. 2, 3, 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어떤 것죠? 이해하시겠죠? 애들이 경우에 써다가 함수 하니까 또 되게 밝아지는데? 아까도 경우에 써다 애들이 와서 나한테 욕하려고 그러더니 아니 분명히 아까만 해도 수화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되게 막 선생님 오늘 수업 있죠? 막 수업을 되게 간절히 원하는 애들인 것처럼 수업 하는 거였죠? 막 이러고 있다가 수업 경우에서 수업한 지 딱 2시간 반 만에 애들 그만해요. 그만합시다. 줄여달라고요? 예진아 예진쌤? 네. 부탁해요. 아니 왜 학생이 부탁하면 좀 들어줘야지. 애교는 뭡니까?
왜 진아 왜 그래 왜 그래? 집에 치킨 있는데 왜 그래? 집에 치킨 있잖아. 자 갑시다. 자랑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안 좋고 소한테도 안 좋아요. 지나가다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발로 깔 수도 있어요. 그 1대1 대응이라는 단원인데 거기서 이제 용어가 좀 새롭게 등장해요. 사실 중학교 때 너희가 이제 함수를 배우기 전에 대응이라는 걸 사실 배우거든요. 기억이 이제 하나도 안 나겠지만 대응이라는 걸 배워요. 제가 말하면 아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대응의 종류 중에 혹시 이거 쓰죠? 그냥 보세요. 대응의 종류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1대1 대응. 1대 다. 2가 아니라 지금 뭐 축구 경기 그게 아니라요. 1대 다 대응. 제가 이제 세 번째 얘기하면 마지막 건 보통 알아서 잡아내시더라고요. 다대 1대응. 그렇죠. 마지막은 다대다 대응 이런 게 배워요. 기억나세요? 한 번 정도 스쳐 지나갔던 그거. 아 처음 봐요? 네, 처음 볼 수도 있는데 뭘 좀 조심하시냐면 차라리 아예 모르면 좀 나아요. 아예 모르면. 근데 애들이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혼자서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수학이 되게 위험해지거든. 단원명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1대 다 대응도 있고 다대 1 대응도 있고 다대 다 대응도 있다면 얘네들도 얘가 함수가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함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면 되게 간단한데 1대 다 대응은 두 개의 동그라미 사이에 원소들이 대응을 할 때 여기서 하나가 1이 여러 개 다 여러 많을 따요 많을 따 많은 걸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 대응을 말해요. 이거는 함수가 될 가능성이 애초에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1대 다 대응인 함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에 반해서 다대 1은 느낌이 오시죠? 여러 개가 한 개로 간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꼭 반드시 여러 개가 단 하나 이렇게만 가는 경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래도 다대 1 대응이에요. 다대 1 대응. 여기는 여러 개고 여기는 하나가 대응되고 있다. 그래서 다대 1은 무조건 함수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수가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대 1 대응 함수랄 말은 없지만 함수가 될 가능성은 있는 상태예요. 그에 반해서 다대다는요 상상만 해도 함수 따위 될 것 같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막 난잡하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난잡하다 표현하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 지네끼리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것처럼 돼 있다 보니까 얘는 함수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다 대응이나 다대다 대응은 애초에 함수가 안 돼요. 그 중에서 요 함수를 하나를 더 명시해 놓은 건데 1대1 대응이라는 대응에서의 의미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함수에서의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말을 쓰는데 달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이거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보시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대응의 의미에서 1대1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간혹 써요. 다음 대응 중 1대1 대응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다음 대응 중 1대다 대응인 것은 뭐 있다는 걸 물어볼 때가 간혹 있는데 그때의 상황과 완벽하게 다르니까 차라리 너희 기억 속에 선생님 저 오늘 처음 들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잊으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대신에 혹시라도 이게 라고 떠올렸던 친구들은 이것만 정확하게 잡고 갑시다. 중학교 때 말했었던 대응과 다른 뜻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었던 대응이란 말과 다른 뜻의 대응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프를 잠깐 좀 그리면서 확인할게요. 우리가 말 중에서 제일 먼저 1대1 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1대1 함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1대1 함수라는 건요. 자, x 정의어 x의 각각의 원소가 y의 각각의 원소에 대응되는 겁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잠깐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서로 다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보여주면 좀 더 명확하게 아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을 하는데요.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A, B, C가 있다고 할게. 자, 집합 X에는 각각의 서로 다른 원소들이요. 집합 Y에는 각각의 서로 다른 원소들이 각각 다르게 대응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이 A로 갔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2하고 3은 A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2가 만약에 C로 갔다라고 한다면 3은 A하고 C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로 가는 걸 우리는 1대1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1은 A로 가고 있고요. 2는 뭐 C로 가고 있고요. 3은 D로 가고 있다 칩시다. 이렇게. 아까처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집합 X의 각각의 원소가 집합 Y의 각각의 원소로 힘이나 대응하고 있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너희가 생각하기에 얘는 1대1 함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 예, 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학에서 정의는요, 그 정의를 지켜주면 그냥 그대로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도 1대1 대응 함수고 얘도 1대1 함수고 얘도 1대1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얘를 조금 있어 보이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드리는 수식은요, 이 수식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역의 x에 f, x에서 y로의 함수 요거에서 집합 x, 정역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사실 여기까지 써드린 말은 별다른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냥 정역이 누구, 공역이 누구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x와 x2가 어디에 원소다라는 것까지 명시한 겁니다.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요거 이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이다. 자, 아가들아,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로 쳐드린 이 표현은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 봐봐.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라고 했기 때문에 X1과 X2는 왼쪽 동그라미의 원소야, 오른쪽 동그라미의 원소야? 그렇죠. 왼쪽 동그라미 두 원소도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합 X의 원소들 중에 X1과 X2가 있다란 얘기지. 이해하셨어? 그때 이 원소가 서로 같지 않다란 뜻은 서로 다른 각각의 원소라는 한글 의미와 같은 거야. 그랬더니 fx1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x1이 대응된 결과값이기 때문에 fx1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결과값이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자, 그럼 얘가 1로 대응이 됐어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 아가들 fx2 역시 얘가 대응된 결과일 텐데 얘하고 얘가 같지 않다는 뜻은 얘가 1로 대응되면 된다고? 안 된다라는 얘기야. 즉 각각 다른 원소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요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렇죠. 1대1 함수라 부르겠다라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 여가더니 자, 그리고 아가들아, 우리 앞에서 무슨 단어를 배웠냐면 명제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잖아. 그 명제라는 단원에서 뭐뭐이면 뭐뭐입니다라고 하는 조건, P이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를 참이라고 하였을 때 반드시 참이 명제 하나 더 있었지? 그렇지. 그럼 얘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될까도 같이 한번 고민해봐. 자, 이면에서 끊어서 앞뒤 자리 바꾸고 각각 부정취할 거야. 그러면 fx1이 fx2와 같으면 요거 이면 x1과 x2가 같다이다라고 하는 문장과 같은 말이야. 즉 너희들한테 빨간색 네모 박스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대우 명제를 줄 때도 있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아주세요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1대1 함수를 찾아주세요라는 뜻이야.
이해하셨어? 자, 그런데 잘 들어. 원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대우명제는 반드시 참인 게 보장이 됐는데 영명제는 혹은 이명제는 참이라 말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예를 들어서 영명제부터 볼까? 영명제는 fx1과 fx2가 같지 않으면 x1과 x2가 같지 않다 이다가 영명제다 이해하시겠어? 야, 질문. 이거 참이야 아니야? 결과값이 같지 않으면 그 결과값에 같지 않게끔 대해준 값도 같지 않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 말이 헷갈리면 이거의 대우명제 한번 써볼까? 영명제 대우명제. 영명제 대우명제 뭐가 되겠어? x1과 x2가 같으면 fx1과 fx2가 같다지. 이 말은 녹색으로 써드니 이 말은 훨씬 더 잘 느낌이 오는데 이 말뜻과 이 말뜻은 똑같은 말뜻이야. 야, 왼쪽 동그라미에 있는 값이 x1이 얘고 그게 또 x2래. x와 x가 같으면 얘가 대응되고 있는 결과값도 같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이거. 봐봐. x1과 x2가 같으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같다는 얘기는 그 새끼나 이 새끼나 똑같다는 얘기잖아. 야, 이 새끼가 일로 같다, 이 새끼가 일로 같다 이럴 리 없잖아. 함수면 당연히 이 새끼는 일로 같겠지. 당연히 fx와 fx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시간,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가 1대1 함수가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하겠니? 오케이? 여기는 이 값하고 여기는 이 값하고 같으니까 얘가 같은 값으로 대응됐어요 라는 뜻은 그냥 하나의 원소가 하나로 대응되고 있어요. 이 말과 똑같은 거야. 얘가 왜 마치 여기 있는 정역들이 각각 다른 값들이 다른 값으로 대응되고 있어야 조건을 지켜야 돼? 그런 거 없다고. 아까 전에 말했었던 이 빨간색 네모박스 의미와 완전히 다른 뜻으로 나온다고. 이 말 아시겠어? 따라서 여기 써져 있는 얘하고 여기 써져 있는 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이 돼야 합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지만 현재 여기 써져 있는 이 녹색 문장은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을 시켜주세요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 말 아시겠어? 따라서 얘가 아무 뜻이 없다라는 얘기는 얘도 아무 뜻도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하셨냐? 근데 재밌지? 밑에 녹색식으로 녹색 글로 써져 있는 거는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느낌이 오는데 위에는 이 말은 부정이 하도 많은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 우리 앞에 명제에서 이 얘기도 분명히 했었어. 대우명제 언제 씁니까? 원명제가 부정이 워낙 많이 취해져 있어서 뭔 뜻인지 못 알아듣겠을 때 대우명제 취해서 뜻 알아본다.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너희가 원명제가 참이었을 때 대우명제가 반드시 참이니까 얘가 참이었을 때 얘가 참이라는 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참이라고 해서 이거의 영명제나 이거의 이명제가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음둥? 자, 두 번째 함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번째 함수 하기 전에 진짜 레알 존나 개미하네. 아니 저기다 1번만 써줘. 아니 여기 1번만 써줘. 여기 1번만 여기. 아니 저기 1번 써준 게 뭐 화이트가 필요한 일이야. 자,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이번에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가 아니라 그래프 상황에서 따져봅시다 라는 뜻이야. 그래프 상황에서 따져봅시다. 좌표평면으로. 자, 아가들 일단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x값에서 x축에 수직하게 혹은 y축에 평행하게 서는 것을 항상 몇 개에서 만나야 함수라고? 한 개에서 만나야 함수라고 했지. 근데 지금 내가 뭐라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원소가 각각 다를 때 각각 다른 값으로 대응이 돼야 합니다 라는 뜻이잖아. 오케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건 무엇이냐면 y의 값에 따라서 x의 값도 한 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면 얘가 함수니라는 질문에는 항상 몇 개 중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한 개 중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함수하면 안 될까? 별 문제가 없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1대1 함수니라는 질문에는 오케이? 1대1 함수니라고 한 질문에는 y축에 평행하게 y축에 수직하게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봤을 때 몇 개 점에서 만나? 그럼 봐봐 아가들 여기는 요점, 여기는 요점, 여기는 요점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을 때 이 점의 x좌표 우리가 알파, 이 점의 x좌표 우리가 베타, 이 점의 x좌표 우리가 감마라고 하신다면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값의 위치는 왼쪽 동그라미 된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리고 이 값의 높이를 우리가 잠깐 k라고 놓게 되면 k 값은 오른쪽 동그라미 값이 된다 이해하셨어? 근데 보다시피 알파를 대입했을 때도 k로 대응하고 있고 베타도 k로 대응하고 있고 감마도 k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얘가 함수니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 이렇게 대응되고 있는 게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었던 1대1 함수니라는 질문에는 크나큰 오류가 생기지. 오케이? 각각 다른 값으로 대응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 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니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을 때는 y축의 수직 또는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y축의 수직 또는 y축의 수직 또는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항상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우리가 걔를 1대1 함수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점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대응이 되면서 1대1 함수가 안 되게 된다. 이해하셨어? 자, 그럼 다시 자, 아가들아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있었어. 자, 하나씩 배우는 게 헷갈리지 않게 계속 배웠던 건 누적하면서 따져볼게. 얘들아 이거 함수니? 네.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x축에 수직하게 선을 그어보겠다고. 항상 한 개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얘 1대1 함수니? 자, 1대1 함수니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렇죠.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항상 몇 개 점에서 만나면? 한 개 점에서 만나게 되면 1대1 함수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자, 아가들아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있었어. 질문 함수니? 함수니? 함수지? 함수야? 함수란다. x축의 수직으로 아무리 선을 그어봐야 항상 한 개점에서 만나고 왼쪽으로 가는데 제한 없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제한 없어. 점근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는 건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이지 좌우로 가는데 제한이 있는 건 아니야. 이 말 아시겠어? 응? 여기가 점근선이라는 뜻은 이 그래프가 이 점근선을 뚫고 내려오지는 못한다는 얘기지 왼쪽으로 가는데 제한이 있거나 오른쪽으로 가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응? 실수 전체가 되죠. x값은 y값이 실수 전체가 안 되는 거죠. 높이가. 근데 제가 아까 정의역의 제한에 따라서 함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치역의 범위나 공역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예, 안 내려온다고요. 네, 물론 너희 네. 그렇죠. 좌우로 가는데 제한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원소도 놀고 있지 않은가.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 함수니라고 그러시면 뭐라고 답한다고? 네,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얘 1대1 함수입니까? 자, 얘 1대1 함수입니까? 애매할 땐 다수결. 1대1 함수입니까? 5. 손. 1대1 함수 5. 예진쌤하고 나영이만 빼고 다 아니 유진이도 빼고 예. 배신 나영이 배신. 예, 1대1 함수입니다. 왜요라고 그러시면 1대1 함수의 조건은요. y축에 평행하게 y축에 수직하게 x축에 평행하게라고 했잖아. 이렇게 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분명하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렇게 그어보시면요. 항상 한계에서 만나요. 선생님, 근데 얘가 점점 근접해 간다면서요. 계속 확대해 보시면 그래프가 이 정도 가까워졌으니까 더 이상 안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점점 내려갈 수 있겠죠. 거의 다 붙었어. 그래서 여기 또 확대해봐. 또 확대하면 또 그 띄어준 정도가 이 정도 떨어져 있을 거고 다시 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간다는 상태인 거지 얘가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같은 높이가 나오진 않는다고요. 이 말이겠어? 따라서 X축의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항상 몇 개에서 만나게끔 한 개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정근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얘가 1대1 함수니 라고 그러시면요. 예,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됩니까? 자, 이번 단원에 타이틀명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인지를 하셔야 되면 이 옆에 얘는 정말 대응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1대1 대응 함수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빨간색 말이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왜 안 써져 있어도 상관이 없냐면 왜 안 써져서 상관이 특별하게 없냐면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대1 함수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1대1 함수 중에서 선택이 돼야. 즉 뭘 보장하냐면 함수인 걸 보장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조건을 더 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1대1 함수 중에서 어떤 조건을 특별히 더 지켜줘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부를 수 있게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해요. 우리는 이런 함수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아까들아 집합 사이의 표현 관계에서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기 1과 2와 3이 있었어요. 여기 A와 B와 C와 D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합시다. 1은 A로 대응시키시고 2는 B로 대응시키시고 3은 C로 대응시켰어. 애기들 질문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얘 함수입니까? 오케이. 얘 1대1 함수입니까? 오케이. 얘 1대1 대응입니까? 예, 이 느낌 아시겠어요? 야, 우리 난주. 네. 난주야? 공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공역이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뭐 A, B, C, D. 오케이? 치역은 뭐예요? 네. 자, 제가 1대1 대응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함수는 공역은 A, B, C인데 치역은 A, B, C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한파악 됩니까? 오케이. 말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달라요. 너희가 좀 이따 배우게 되는 역함수 혹은 뭐 합성함수 이런 걸 하고 시작했을 때 1대1 함수냐와 1대1 대응이냐에 따라서 역함수와 합성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구분하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니야. 미안. 썼냐? 2만 주워, 2만. 선생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 조건 안 썼어. 미안해. 잘못했어. 바로 넘어가려다가. 자, 그럼 아까들아 여기서 뭘 선생님 안 썼냐면 이걸 안 쓴 거야.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냐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고 했잖아. 야, 그럼 생각해봐.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대응을 받아야 치역이 돼? 그렇지. 정의역한테 대응을 받아야만 치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정의역의 원소 개수와 공역의 원소 개수가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는 절대 never 1대1 대응이 나타날 수가 없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들의 특징을 보시면 정확하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오케이? 그리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만이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될 게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 없어. 보시다시피 여기는 1, 2, 3이고 여기는 A, B, C여도 원소의 개수만 같으면 되는 거지 걔네들이 꼭 같은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다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근데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시게 되면 란주 잘 봐. 알지? 난주 빼고 현지도 잘 봐. 현지도 아까 왜? 라고 하는 거 들었어. 네, 그래프 2개 그려야 돼요. 비교하기 위해서. 아니, 뭐 마음껏 그리셔도 돼요. 자유롭게 그리셔도 돼요. 자, 제가 2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방금 전에 봤었던 이런 그래프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아주 예리한. 진이가 요즘 수학 재밌어요, 설마? 그런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저 요즘 수학이 재밌어요 말하는 애들은 위험한 애들이니까 옆에 친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수학하는 게 너무 신나요. 이상한 애잖아요, 그죠? 많이. 수학은요 재밌는 게 아니에요, 수아야, 그죠? 수아도 지금 잠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명심하세요.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재미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중간고사쯤 해가지고 저 재미없어서 안 할래 이제 할 때면 미친놈입니다 그냥. 자, 여기 뭐 있다고요? 점근선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구분하고 싶은 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 저거 넘어오면 안 돼요. 질문. 둘 다 함수입니까? 네. 샥. 한 개죠. 두 번째 질문. 둘 다 1대1 함수입니까? 네. 샥. 단계점. 오케이. 세 번째 질문. 둘 다 1대1 대응입니까? 아니요. 오케이. 예진쌤, 다음부터 마이크 수아한테 하나 채워줘요. 난주한테. 수아나, 미안해. 미안해, 수아야, 미안해. 난주한테 마이크 하나 채워줘요. 알겠죠? 네. 나 난주랑 거의 뭐랄까 대화형 수업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수업하고 있다면 애들 반응이 이렇게 있다가 난주 혼자 왜? 현진도 하나 채워줘요. 알겠죠? 예. 우리 다음에 카메라 한 8대 갖다 놓고 예능 찍듯이 막 오디오 서로 물려가면서 막 재밌겠네 아주 그냥. 자, 왜에 대한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특별한 제한 조건을 안 뒀죠. 특별한 제한 조건을 두지 않으면 정의역도 공역도 실수 전체예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얘기는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데 제한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대로 제한 없고 오른쪽으로 가는 대로 제한 없잖아요. 그래프는 오른쪽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왼쪽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역은 제한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공역도 제한이 없다면요 실수 전체예요. 봐봐, 내가 공역을 뭘로 표현해줄까? 주황색으로 표현해드릴게요. 주황색으로. 공역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과 아래로 내려가는 게 공역이거든.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는 것과 아래로 내려가는 것 다 제한이 없어요.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그린 게 이게 뭐라고요? 공역이에요. 공역. 그렇죠. 수아는 요즘 재밌긴 하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별로인 말이긴 한데 수학이 그나마 좀 마음에 평안을 줄 때가 언제냐면 이해되면 그래도 진짜 좀 뭐랄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면. 맨날 불안하죠. 이해가 안 되면 그래요 현재야. 그래, 이해를 많이 하세요. 이해를. 진짜예요. 수학은 이해가 되면 좀 타가먹기 덜 불안해요. 국어나 영어나 이런 거는 까먹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 수학은 까먹을 게 없어요. 진짜요. 진짜로 까먹을 게 없어요. 정의는 아셔야 되는 상황에서. 공역까지는 다 이해되셨어요? 란주? 첫 번째 거 공역 이해 안 됐어요? 공역 이해됐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소름 돋는 치역을 찾을 거예요. 실제로 함수와 대응되고 있는 높이들 보세요. 여기는 이 함수의 요 높이에 대응됩니까? 네, 여기는 이 함수의 요 높이 대응돼요? 여기는 이 함수의 요 높이 대응돼요? 그러면은 치역은요 위로 올라가는 데 제한도 없고 아래로 내려가는 데 제한도 없어요. 그럼 주황색 선과 빨간색 선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 치역이나 공역이 일치해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돼요. 그에 반해서 얘는 이 함수의 높이가 여기 있는 이 높이가 일로 올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이 높이가 일로 오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일로 오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밑에 그래프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치역은요 여기서 와서 여기서 끝나버려요. 예. 1대1 대응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난주씨. 네. 난주는 이해력이 딸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해력은 충분한데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쟤. 여기까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두 함수 중에 하나는 1대1 대응이고 하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1대1 함수는 맞죠.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을 찾는 거잖아요. 대응이 아니라고 해서 함수까지 부정될 필요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찾는 거잖아요. 여자가 아니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따라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맞아요. 얘는 1대1 대응이 돼요. 근데 얘는요 1대1 대응입니까? 라고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1대1 대응일 땐 얘를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보면서도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되셨어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얘는 진짜 별거 없는데 너무나 보잘것없이 별거가 없어서 헷갈려요. 겁내 헷갈려요. 너무나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그 헷갈린 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세요. 항등함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정의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예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 예를 들어서 f라고 하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되고 있을 때, 자,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집합 x와 집합 y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좀 이따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인지하세요. 두 번째,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아주 간단한 조건이에요. fx는 x다. 너무나 간단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걸 이렇게 생겨먹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i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항등함수를 i, 낮의 i, ix라고 보이시게 되면 아, 항등함수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는데, 얘를 좀 가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ix라는 함수를. 특히 정석이 혹시 좀 많이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x에 있는 원소들을 x에 있는 원소로 대응하는 함수. 자, 이제 잘 보세요. 다 이해하셨죠? 너무 간단하죠? 자. 자, 여기서 항등함수 가고 싶으면 어떻게 대응을 시켜야겠습니까? 1은 그렇죠. 아까 전에 나도 모르게 A라고 대응시킨 함수 보신 분들, 1을 얼로 대응시켜 A로 라고 말하신 분들,
항등함수는요 너무나 뻔해서 헷갈린다니까요. 그냥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찍찍찍 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항등함수의 아주 큰 함정입니다. 1도 첫 번째 값이고 A도 첫 번째 값이니까 마치 첫 번째 값께 대응시키면 항등함수가 될 것만 같아요. 아니요, 항등함수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켜야 돼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A, B, C면요 항등함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항등함수 못 나옵니다. 제발 부탁인데 1은 A로, 2는 B로, 3은 C로 대응시켜놓고 항등함수 고르세요 했더니 6호요라고 고르신 분들 손가락 잘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너무 뻔해서 순간 훅 낚여요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아가들아,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려면 너희가 어떤 조건을 지켜줘야 하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일단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름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이름은 X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이름은 Y로 되어 있긴 해도 거기는 원소는 일단 같아야 여기가 X가 써져 있고 여기가 비록 Y라 써져 있다 하더라도 이래야 항등함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1을 얼로 대응시켜야 돼요? 2는? 3은? 그럼 아가들 생각. 여기에 원소가 몇백 개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갈 자리가 정해져 있지. 그래서 항등함수는요 주어져 있는 정의역과 공역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 있던 없던이에요. 항등함수는 하나가 있던 아니면 없던이야.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이런 거 물을 때가 있어. 주어진 조건에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혹은 1대1 대응의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혹은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같이 묻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항등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데 애들한테 이 조건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얘들아 현재 이 상태에서 항등함수의 개수 몇 개야? 한 개라니까요. 근데 만약 여기가 1이 아니라 2에 0이에요. 항등함수의 개수 몇 개야? 없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들 강제로 어떻게든 하나를 만들어내려 아주 부단히 노력할 때가 있어요. 항등함수 하나 정도 없으면 서운하잖아 뭐 이런 느낌에 어떻게든 막 연결을 시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항등함수는 정확하게 그냥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래프를 표현하면요.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깔끔 명료하게 모든 상황 다 통틀어서 딱 유일하게 하나죠. 얘예요. y는 x.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항등함수입니다. 아가들 질문. 함수야?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항등함수야? 네. 항등함수는 함수이자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자 항등함수라 부를 수 있어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한테 문제에서 이런 문제 나올 때가 있다고. 문제에서 그래프 이런 거 막 서너 개 줘요. 한 네다섯 개 찌끄러준 다음에 다음 중 1대1 함수의 개수를 고르세요. 다음 중 함수의 개수를 고르세요. 다음 중 항등함수의 개수를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얘는 모든 함수에 다 카운팅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함수를 세셔라 라고 해도 세셔야 되고요. y가 아주 좋은. 그건 잠깐 좀 이따 할게요. 잠깐 좀 이따. 따라서 여기는 이 함수 항상 이렇게 생겨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마지막 얘기 저 얘기만 이제 할게요. 저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 선생님 그럼 결국에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2 나오고 3 집어넣었을 때 3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잖아. 지금 제가 뭘 물어봤냐면 요걸 물어봤어요. 1, 2, 3이고요. 여기가 0, 1, 2, 3, 4, 5예요. 1을 1로 보내는데 문제가 없고요. 2를 2로 보내는데 문제가 없고요. 3을 3으로 보내는데 문제가 없죠. 마치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2 나오고 3 집어넣었을 때 3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요. 오케이. 이거 됐습니까? 그럼 얘를 항등함수로 봐야 합니까? 수학은 항상 always 정의가 첫 번째 시하고 말하죠. 이거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얘들아 다시 물어볼게요. 항등함수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만약에 기입하고 기억 항등함수 개수 고르세요. 고르야 돼 말라야 돼? 네,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됩니까? 마지막 상수함수 한 개 된다네요.
잠깐만요. 조금만 예, 상수함수까지만 하고. 많이 급해요? 힘이나 많이 급해?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이것만 하고 볼게요. 상수함수까지만. 상수함수라는 게 이제 마지막 함수인데 조금만 참으세요. 정 못 참겠으면 그냥 싸신 다음에 송 원장님한테 비센다고 하면 돼요. 송 원장 비세요 이러면 돼요. 예. 삼강씨 좀 비센데 진짜 우울해. 이제 뭐 내 학원도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자, 상수함수는 뭔 함수를 말하게 되냐면 치역의 원소가 하나뿐인 함수를 말하게 돼요. 뭐라고요? 치역의 원소가 하나. 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얘가 상수함수라고 불린 이유가 너무 한글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이게 번역할 때 족같이 하셔서 그래요. 상수함수라고 그러니까 마치 숫자에다 연결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영어에서 상수함수 원문이 뭐냐면 콘스탄틴. 콘스탄틴이 아니라 콘스탄틴은 영어 이름이 콘스탄트. 원래 제가 묵음 처리를 잘해요. 콘스탄스 펑션. 예. 아시죠? 예. 오줌 마려운데 뭐 이럴수록 너희만 불리한 거죠. 콘스탄스 펑션이라는 거 뭐냐면 콘스탄트가 일정한이라는 뜻이잖아. 예. 근데 그걸 번역할 때 상수함수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착각을 갖게 되냐면 상수, 숫자에다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왜 콘스탄트 함수가 상수함수가 됐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프가 일정해요. 일정해 이렇게. 그래서 x 값이 여기 있을 때 높이도 얘고요. x 값이 여기 있을 때 높이도 얘고요. x 값이 여기 있을 때 높이도 얘고요. x 값이 이렇게. 근데 보통 이 함수가 언제 나오냐면 여기 있는 이 값의 높이가 만약에 뭐 3이다 하면은 f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럴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수함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여기가 3이라고 고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c라고 하면 얘가 뭐면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알파벳 c라고 많이 쓰는 거예요. 콘스탄트의 약자를 따서. 얘를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로 보시면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여기다 다 몰빵할 겁니다. 공역과 치역이 어쩌고 이런 거 없어요. 치역이 몇 개면 된다고? 치역이 하나면 돼. 공역이 하나는 얘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억도 있고요. 여기가 2조도 있고요. 여기에 C도 있어요. 자, 그래놓고 다 C에다 연결했어요. 무슨 함수? 상수함수. 우리 아까 전 대응 입장에서 보시면 다대 1 대응이 상수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됩니까? 이해하셨어요?